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시댁이나 처가 방문이 설렘이 아닌 스트레스가 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결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 가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사위와 장인어른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부싸움까지 번지고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음 명절이 기대되는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시댁, 처가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지 부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는 욕구,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고,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의 편만 들어주길 원해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생기는 짜증과 화. 왜 우리 방식대로 하지 않을까?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판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한 여성의 70%가 시댁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어요. 남성의 경우에도 50%가 처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뜻이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인연법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댁, 처가 가족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만난 분들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키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 외로움과 질투심이 생기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며느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가족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 이런 마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중도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이게 바로 건강한 시댁, 처가 관계의 핵심이에요. 네 번째, 보시의 마음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모두 보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7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베푸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건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의 몫이에요. 시댁에 가면 현관에서부터 밝게 인사드리세요.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께 먼저 정중하게 인사드리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시어머니께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장인어른께는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세요. 아버님이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요. 세 번째, 과거의 상처는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가 나아질 수 없어요.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네 번째, 배우자와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세요.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함께 결정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음식을 해주셨을 때, 선물을 주셨을 때, 관심을 보여주셨을 때, 어머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섯 번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화가 나는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면 마음이 진정돼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연락드리세요. 건강은 어떠신지, 필요한 것은 없으신지, 이런 작은 관심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 부부의 경우에요. 결혼 5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매일 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기를 빌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드렸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의아해 하셨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지금은 정말 친한 모녀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 박 씨 부부가 있어요. 사위와 장인어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사위가 장인어른의 취미인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번씩 찾아뵙고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도 사위의 진심을 알게 되셨고, 지금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처럼 작은 노력과 꾸준한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이 바뀌면 상대방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개선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다시 가져보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 처가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접근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변하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들은 7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특히 첫 번째,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댁, 처가, 관계 경험담이나 고민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청소년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사춘기 자녀 때문에 고민인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화목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